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숨고르기 매그니피센트 7으로 나타내봤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까지 가세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는 올 들어서 평균 107% 폭등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관건인데요. 기술주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최근 빠른 랠리를 보여줬지만 잠시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윌러의 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의 30일 발표될 PCE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12월에 어떤 섹터와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할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미국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올 들어서 몇 %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6% 급등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18% 오른 S&P 500 지수의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빅7 기업들이 올 들어서 평균 몇 %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7%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만 합쳐봐도 어마어마한데 그 와중에도 107%를 상승했다는 점. 미국 주식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현욱 전문가 모셔보고 함께 나스닥 흐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욱 전문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 저도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 좀 진단해 볼까요? 지금 어떻게 산타랠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금리도 내년 초에 어쩌면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산타랠리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왜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을 먼저 보시면 갭이 떴습니다. 지금 갭이 얼마 전에 떴는데 갭이라는 게 이게 한번 메꿔지고 다시 거기서 방향성이 나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고점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넘으면 아마 차익 매물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갭을 메꾸러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내려갈 확률이 있어서 이게 12월에 나올 확률이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 주신 이제 파월의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를 중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내년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의 포인트가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그러면 파월 입에서 조금이라도 금리는 이제 인상은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인하는 아니더라도 인상은 중단하겠다라는 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항상 되게 애매하게 말을 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저도 말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악재로 이제 돌변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좀 힘든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항상 뭐든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의 애매한 발언으로 하락 같은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전문가는 일단 산타랠리는 오지 않을 것이냐. 갭이 떴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 일들이 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산타랠리를 지나서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 산타랠리는 갭을 메꾸는 일이 진행된다면 1월에는 어떨 거라는 거예요? 1월 달에도 횡보가 나와야 그 다음에 지수의 상승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에너지가 좀 많이 좀 응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거치다 보면은 파월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앞으로 금리의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가 좀 진짜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좋네요. 역시 이게 트레이더답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니까 좋네요. 파월 같지는 않습니다. 파월은 둥수 얘기하지만 신용 전문가는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닥에 있는 섹터를 지금은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바이오라든가 게임주 요즘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바닥 쪽에 좀 많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바닥에 있는 섹터들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시기가 이제 항상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애매모호할 때는 네네. 지금 바닥에 있는 섹터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웹툰 쪽이 웹툰이요? 네, 좀 이쪽을 제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들어서 많이 좀 언급에 대한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하고 이미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전 세계 거의 뭐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네네. 특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을 또 내년에 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 나스닥 쪽에 상장합니까? 네, 그걸 지금 노리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회사들을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웹툰만 따로요? 웹툰만 따로입니다. 네, 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IPO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네. 예전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뭐 우리나라가 한번 그런데 상장한다고 하면 관련주들이 막 오르는 현상도 있고. 아, 엄청나게 상승했죠. 네. 옛날 쿠팡 상장할 쿠팡이요. 때도 네. 그런 네, 경우 맞습니다.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이번 네이버 웹툰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내년에 나오기 전에 네. 여러 기대감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래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드물게 또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카카오에서 매출이 어떻게 보면은 네. 유일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쪽은 이 웹툰 쪽 아닙니까? 네, 카카오가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성장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AI 같은 게 결합이 되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영상화를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내년에 더욱더 언급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영상화라는 게 그냥 웹툰을 이제 영상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네. 뭐 드라마 콘텐츠, 뭐 기타 다른 뭐 이런 뭐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한류의 웹툰이 소속이 되어 있다. K 네. 콘텐츠의 그 중심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요즘에. 네. 이 말이 맞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우리나라 K 콘텐츠가 그 전까지는 K-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웹툰 산업들이 좀 많이 뜰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여러 회사들을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사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점점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상장 이슈 생길 거고 물론 지금 일단 네이버만 상장 이슈가 있긴 한데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뭐 다른 회사들도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산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웹툰 작가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계약을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도 사실입니까? 네, 그 내용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 이런 회사 말고 다른 이제 중소형 회사들도 영상화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면서 작품을 내놓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사업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좀 다른 웹툰의 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는 몇 안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하락해서 좀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웹툰 좋아하거든요. 옛날 우리 때는 막 만화라고 네, 해가지고 네, 네. 만화방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아, 네. 물론 지금도 있지만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만화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뭐 게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거기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게 이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회가 바뀌었죠. 그렇죠.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주도 어떤 종목이 네.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신효 전문가, 제가 종목은 잘 사실 물어보지 않지만 신효 네, 네.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가 있습니까? 웹툰 관련주들. 제가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는 Y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랩.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웹툰을 영상화시키는 이제 2차적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작가들이 계속해서 작품을 내놓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갈 수 있는 또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카카오 다 같이 일을 하고 네, 있는 네이버 카카오 회사군요. 거의 전 웹툰사와 거의 파트너입니다. 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엮이는 회사라 그래갖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Y랩을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023년 주인공이 AI였는데 미래 기술들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저로서는 과연 다음 주인공은 누굴까? 2024년에는 또 누가 돋보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다음 2024년에 주는 또 어떤 종목이 될까요? XR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VR, 네. XR, AR 이쪽을 네, 말씀. 맞습니다. 메타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메타버스도 포함이지만요. 네. 이제 XR의 기기를 만드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테마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붙는 그 내년에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붙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 네. 그다음에 삼성도 이제 퀄컴, 구글과 같이 참전을 하기로 했고요. 아, 삼성에서도 기기가 나옵니까? 네, 이제?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이거에 대한 경쟁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 중국, 미국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는 거는 애플이라서 네. 애플하고 삼성이 붙는다는 거는 이 산업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많이 하락을 진짜 뭐 거의 바닥을 완전 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는 섹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지난 시간 굉장히 오래 눌려 있고 네. 한 2년 전만 해도 기억나십니까? 메타버스, NFT부터 제가 뭐 블록체인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기 전에 굉장히 세상을 휘어잡던 주식 서점만 가도 그 관련 책들이 자판에 쫙 깔려 있었던 네, 네.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본 지 한 얼마 됐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사람들한테 거의 없어졌죠. 그래, 기억에서 기억에서 잊혀졌었죠. 완전 사라졌죠. 예. 네. 그렇다면 요 섹터가 내년에는 좀 주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군요. 네, 저 역시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섹터고요. 내년에는 무조건 봐야 되는 sektor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가 이제 또 금리가 일단 중단이 되면은 바로 반응이 올 겁니다. 왜냐면은 가장 피해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럼요. 엮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CES가 있는데 CES 2024에서 이제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XR에 대해서도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내년에는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애플이 XR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저는 약간 좀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만들면 네, 맞습니다. 사실 뭘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에어팟 귀에 끼는 아, 것도 이게 콩나물이냐 막 이러다가 근데 지금 판매가 되는 게 어도비보다도 수익이 잘 나온다라고 좀 그거 하나만 해도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이 만들면 좀 네. 다르다라고 해서 저도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 사실 저는 그 위에 있는 거 메타 메타, 네, 퀘스트 맞습니다. 3란 말이죠. 네네. 저는 이거 전 모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밤에 탁구 칩니다. 하루에 30분씩. 아. 운동을 해요. 땀 쫙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메타버스는 미래에 올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이 내년에 올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이 끝나면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동시로 맞물려서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근데 소프트웨어를 봐야 됩니까? 기기 쪽을 봐야 됩니까? 둘 다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게 뛸지 모르고 지금 전체가 다 바닥이라 사실 네네네. 네, 뭘 봐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3월에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는데 이때 아마 이 전에 맞춰서 분명히 이게 하나의 큰 재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를 바탕으로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계속 뉴스를 쏟아낼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엄청 많이 기사가 나오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끝판왕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그 온디바이스 AI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징 형태인데 네네. 결국 그러한 기기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런 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거는 핸드폰 이상 버금가는 그런 기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VR, XR 이쪽이 제일 섹터에서 좀 제일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네. 현실 세계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현실인 세계,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메타버스에 있는 네.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공부도 그러니까
저희 아랫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끼고 공부를 할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의 진짜 많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요즘 생각을 합니다. 뭐 20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기를 끼고 친구들끼리 모임도 하고 네. 예, 거기서도 만나고 그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 좀 빨리 변화하고 있다. 네, 내년에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럼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도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라운텍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라운텍입니다. 네, 맞습니다. 라운텍 저도 네. 애플 XR 나올 때 네. 굉장히 좀 지켜봤던 종목이었어요. 예. 네, 또 최근 들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오늘 좀 약간 상승하다가 살짝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 반응이 좀 슬슬 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장급 중 종목 중 하나고요. 사실 이 종목 말고 나스닥 가시는 분들도 이제 다른 또 관련 종목들을 또 보셔도 좋고 여러 가지 전세가 지금 완전 이쪽 종목은 다 바닥이라서 네네. 예, 여러 종목들을 보시면 좋은데 한국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라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OLED.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자동차에도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네. 이게 되게 얇게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 두께도 굉장히 좀 얇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회사여서 이번에 사실 아이폰 나올 때 기대 많이 했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얇은 글라스가 AR 글라스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XR이 움직일 때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이제 좀 그런 사업성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XR은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는 XR이 언제쯤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 3월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어제 나온 외신으로는 지금 다른 저가형 모델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너무 비싸요. 네. 한 550만 원? 맞습니다. 한 50만 원 네. 정도, 네. 400달러 막 이렇게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걸 내보낼 것 같고 하반기에 아마 삼성에 맞춰서 그때 저가형을 내보내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애플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 애플, 삼성 과연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올지, 어떤 기계들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 메타버스는 과연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식 공부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이분 나오고 있죠? 자, 이분께 저희가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